유독 키르기스탄에 많은데 무덤 앞에 가면 우리만은 하루방이 있어요. 하루방? 네, 제주도에 있는 하루방? 예, 하루방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그런 돌로 만든 장승들이 새져 있어요. 약간 수호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수호신일 경우도 있고 무덤에 묻힌 사람의 얼굴일 수도 있고 또는 그가 배운 적장일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세계적으로 암각화가 많지만 특히 많은 데가 이 중앙아시아 지역이에요. 이게 카자흐스탄의 키르기스탄과 접경한 지역, 그다음에 키르기스탄 지역, 여기는 암각화들이 집중돼 있어요. 근데 암각화가 우리랑 관련이 있나요? 1971년쯤에 울산의 반구대 암각화가 발견됐고 네네네네. 고령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서 암각화들이 발견되고 암각화의 소재가 있죠. 네. 이랬을 경우에 기마에 연관됐다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동물을 특별하게 스키타임 문화권만의 독특한 문양 방식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 암각화에 많이 표현이 돼 있어요. 아주 오래전 우리의 뿌리를 찾아가는 시간, 3프로와 함께 유라시아로 떠나는 시간. 오늘도 사마르칸드 대학교 윤명철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윤명철 교수님의 유라시아 오디세이. 오디세이. 네. 오디세이가 무슨 말이에요? 오디세이. 오디세이? 오디세이아라고 있잖아요. 일리어드랑 오디세이 두 개 있잖아요. 네, 그 오디세이 이제 한번 여행 쭉 갔다 오는 거죠. 네, 무슨 여행이라는 의미예요? 기나긴 사람 이름이죠. 호메로스라는 사람이 네, 그 이전까지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를 네, 다시 재편한 거예요. 그렇죠, 편집한 그렇죠. 건데 네. 그게 하나는 일리아드라고 그랬어요. 네. 유명한 아킬레스와 헥토르의 전쟁 얘기 아, 나오잖아요. 네. 트로이의 목마. 네. 네. 그리고 하나는 오디세이가 그래서 오디세이라는 오디세우스라는 네. 당시 그리스 연합군의 한 나라의 임금이에요. 네. 이 이름이잖아요. 임금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쭉 방랑하면서 한 여행기인데 그렇죠. 그 여행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에게를 중심으로 한 것이었다 봤는데 지금은 지중해 전반을 다녔구나 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런데 오디세이아에서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그 당시 때 그리스인들은 이미 사실은 오늘날의 이태리 반도 그리고 더 서쪽 끝까지도 가고요. 북해까지도 갔다고 봐요. 네. 그래서 저는 좀 넓게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오디세이 그러면은 사람들이 보통 그냥 방랑 이름은 원래는 고유명사 작품의 이름이었는데 한 이름이죠. 오디세우스.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이제 특징이 뭔데 그 오디세이의 특징이? 그 양반이 여기저기 뭘 떠돌아다니는 얘기로 가득 찬 특징이 그런 것 같은데. 죽을 위기를 하여튼 여러 번 넘기는데 고비를 넘죠. 예, 넘는데 이제 갔다 왔더니 와이프가 이제 딴 남자 맞아요. 예,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재밌는 거 하나 있는데요. 예. 스타벅스 있잖아요. 네. 세이렌. 그럼 잘하시네, 정 PD님이. 아, 저는 뭐 여기 퀴즈대회 나가서 1억 번 네. 사람이에요. 진짜요? 네. 진식이 얇고 넓어요. 예, 정말 오. 넓습니다. 껌종이죠. 세일은 껌종이. 그거예요. 알루미늄 박. 네. 우리가 보통 사이렌 그러잖아요. 예. 그 세이렌이 바로 오디세이에 나오는. 예. 그래서 이제 저 배에다 몸을 그래갖고. 묶어버리잖아요. 네. 예. 그래갖고 왔는데 와이프가 왔는데 와이프를 노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줄 서갖고 이제 어떻게 이놈들 내 복수를 해야 되나. 난 남편인데. 내 남편인데. 그래갖고 뭐 계략을 하나 짭니다. 그래갖고 저 와이프랑 뭐 이렇게 한 애들을 이제 싸그리 한번 저 소탕하는 뭐 이런 걸로 아마 끝에 가지 않나. 네, 저 그렇죠. 얼핏 기억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한 방에 보내는 거야? 한 방에 다 보내죠. 그래서 재밌다. 이 퍼터, 골프 치면 퍼터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오디세이 퍼터거든. 아, 그래요? 아니 그래서 하여튼 핵심은 한 방에 뭐냐? 보내버리네. 오디세이의 핵심은 출발하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잖아요. 근데 출발할 때 오디세우스와 돌아올 때 오디세우스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그게 이제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 같은 곳으로 갔다 왔지만 그 그렇구나. 긴 여행을 떠나온 다음에는 새로운 사람이 네. 되어 있는 보통 그게 이제- 여행자들 그럼 오디세우. 네, 그렇죠, 그렇죠. 여행자, 방랑자. 도대체 내 마누라 오디세이. 죄송합니다. 병이 터질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키르키즈스탄으로 갑니다. 네. 여기 좀 작은 데죠, 키르기스탄이. 그렇죠. 그중 작죠. 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가운데 있는 것이 카자흐스탄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이 우즈베키스탄이고요. 네. 우즈베키스탄에서 동쪽으로 가게 되면 산악지대가 나타나요. 네. 예. 그랬을 경우에 그걸 보게 되면은 네. 그 천산이 있거든요. 어허. 그 천산 바로 밑에 보게 되면 거기에 키르기스탄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그걸 넘게 되면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가 되는 아, 거죠. 이게 중국이 되는 중국하고 거죠. 접경이네요. 예, 그러니까 가장 동쪽에 있는 것이 바로
키르기스탄이라고 보면 동쪽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남북으로 긴가요? 남북으로도 길어요. 네. 그래서 남쪽 같은 경우는 어디로 얘기하면 파미르로 연결되는 겁니다. 어허.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고선지 장군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갈 때 네. 이렇게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남쪽인 카시카로 카스를 통과한다면은 네. 파미르 지역 이시크로스라든가 키르기스탄 지역에 이시크로스라든가 이런 지역을 통과하고 파미르를 붙어가죠. 반대로 불교 성들도 올 때 보면 파미르길을 통과해가지고 네. 키르기스탄에 통과해가지고 신장 위구르 자치구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크진 않고 조그만 나라지만은 그래도 남북을 보고 동서로 있는 큰 나라죠. 사람 살기 아주 좋은 데는 아닌 것 좋은 같아요. 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사람 살기 좋은 데는 아니고요. 네. 산이 그래서, 많네. 그래서 사실은 사람이 많이 살지는 않았어요. 예전부터. 네, 많이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아시아 역사에서 보면 월지란 존재가 있어요. 월지? 예, 월지. 나라 이름이잖아요. 월지. 그렇죠. 월지가 나라죠. 네. 그러니까 흉노가 처음 등장했을 때 월지에게 거의 복속되다시피 해요. 그래서 그거를 반격하면서 흉노가 동아시아 패자로 등장하고 월지는 도망가거든요. 네. 근데 월지가 그 당시에 어디가 수도격이냐면 돈왕이에요. 돈황? 아, 그 영화 찍었던 돈왕. 그렇죠. 네. 실크로드 핵심 도시가 그럼 돈왕이죠. 불상 같은 거 막 되게 네? 멋있는 거 있는 데인가요, 거기가? 어디? 우리가 말해 해초의 아. 왕하천 축구전부터 해서 모든 불상 막고구리 네네네네. 돈황. 돈왕이 제일 유명하죠. 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거기가 원래 월지인들의 거주지였다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은 피가 아리안의 피예요. 네. 그러니까 굳이 따지게 되면 페르시아계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굳이 따지면은.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 문화를 완성을 시킨 사람들이 원래.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다시 흉노의 공격을 받고 도망가면서 현재 키르기스탄 지역에 파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거기는 사람들이 별로 안 살고요. 나라가 없었어요. 네. 그런데 현재 키르기스탄 사람들 있잖아요. 네. 키르기즈에 원래가. 키르키즈? 키르기즈가 아니라 키르기즈. 키르기즈. 네. 그리고 사실은 스탄이란 말은 안 써요. 그냥 키르기즈예요. 네. 그들끼리는 우리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그러지만 원래는 카자흐. 그냥 우리가 보통 관용어로 키르기스탄 그러지만 키르기즈예요. 키르기즈 공화국. 카자흐는 카자흐라고 해요, 그냥. 근데 카자흐스탄 그렇죠. 공화국 이름이 그거니까. 네. 근데 스탄은 안 붙이는 게 원칙이고. 그런데 이들의 현재 키르기즈인들의 조상이 누구냐면은 원래 바이칼 남쪽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바이칼. 부랴틴들이 많이 살잖아요. 네. 바이칼 남쪽에 보게 되면 그 예니세이 강도 그런데 그 부분에서 살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1차로 일단 내려오거든요. 내려올 땐 당연히 그 저쪽에 동쪽에서 온 세력들에서 격파당하니까 도망을 왔겠죠. 그때 친 사람들이 흉노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흉노가 바이칼 지역을 치면서 거기 있던 세력들이 도망을 오게 되고 그리고 또 한참 훗날쯤 되게 돼가지고 나중에 또 오게 되는 거죠. 몇 차례 걸쳐가지고 보통 한 15세기경에는 현재 키르기즈인들이 정착했다고 보는 거예요. 아, 그러면 꽤 늦게 좀 정착된 나라군요. 늦게 정착됐고 실질적으로 코칸드 한국에도 그 이후에도 속해 있었으니까 나라로서 시작된 거는 사실은 그 소비에트 붕괴. 근데 이제 풍광으로는 여기가 넘버원 아니에요? 풍광은 제가 보기엔 세계에서 스탄 국가들 중에서도 넘버원이고 세계에서도 손꼽는 가장 뛰어난 곳 중 하나라고. 그게 천산이 있고 네. 이시쿨 네. 호수가 있고 중앙아시아 스위스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 천산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산이 있잖아요. 동쪽부터 서쪽까지 2,000km에 달하는 거대한 산. 네. 네. 이 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실크로드에 천산 북로와 남로가 있는 거예요. 이쪽 남도로가 있지만 네. 이게 어마어마한 산인데 그 끝자락이 우리가 얘기하는 현재 키르기스탄 그리고 카자흐스탄 일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천산 문화권이에요. 그리고 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파미르랑 연결되잖아요. 파미르 고원. 예. 그러니까 그리고 사이에 뭐가 있냐면 이시쿨이라는 굉장히 큰 호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산 지역이다 보니까 문화도 약간 좀 다르겠군요. 다른 데랑은. 네. 그래서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완전한 유목민이에요. 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는 농경 있죠. 농경이에요. 많은 사람이 오해하고 있는데 그건 농경이에요. 근데 키르기스탄 같은 경우는 일부가 산악적이니까 아하. 일부가 유목을 하지만은 농경은 못하고 네. 그래서 좀 애매한 거죠. 원래 그들의 조상은 수렵민이에요. 바이칼 지역에서 수렵인들이 그렇다면 스키타이가 더 강하다는 얘기. 스키타인들은 후대에 들어오죠. 후대에 거기 스키타인들이 들어왔어요. 스키타이 왕국이 있었는데 네. 또 오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우리 전문가들은 알아요. 오선 같은 경우는 이제 스키타인들이 오선. 네, 오선.
사실 동아시아 역사에 우리랑 연동이 되는데 예. 잘 모를 뿐이죠. 그럼 이제 거긴 주로 뭐 무슨 양 같은 거 치고 그렇죠. 양크, 양이 있고요. 야크. 네. 근데 야크가 있고요. 뭐 가죽 같은 소가 거 있어요. 예. 그 말이 있어가지고요. 말 문화가 발달돼서 몽골의 나담 축제만큼 큰 축제도 있고요. 근데 제가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는 꿀이 좋아요. 꿀. 예, 아. 꿀. 산에서 예, 천산과 파미로 이 꿀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꿀 같은 경우가 특산물이에요. 난 안 가봤는데 경치는 저 동네에서 저기가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산도 많고 되게 그래서. 좋아요. 약간 예요. 자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시쿠로스에서 찍은 거예요. 이거 교수님 직접 집으신 거예요? 그렇죠. 어. 이시쿠른요. 이시쿨이란 뜻이에요. 이시쿨의 쿨은 호수란 뜻이에요. 우리가 바이칼이 아니라 바이쿨이거든요. 똑같이 이시쿨이에요. 이식 지방에 있는 쿨인데 이식이란 말은 뜨겁다는 말이에요. 뜨거운 호수? 네, 약간 뜨거운 거죠. 그리고 요 산, 제가 보여드린 산 있잖아요. 네. 그 산 너머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이식고분군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신라와 연관된 이식고분군이 있는 곳이 바로 거기예요. 그러니까 산을 사이에 두고 저쪽은 카자흐스탄, 여기는 키르기스탄이죠. 저 산은 1년 내내 하얘요? 눈 쌓여서? 네, 1년 내내 하얗습니다. 그래서 한여름에 찍은 건데요. 이렇게 설산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반대쪽에 멀리에는 뭐가 보입니까? 여기는 여러분이 보이시죠? 천산이 보이는 거죠. 이시쿨 넘어서 천산이 보이는 거예요? 네. 이시쿨엔 뭐 온천 같은 게 있나? 왜 뜨겁다고 예. 그랬을까? 근처에 온천이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여기는 열해라고 그래서 물이 약간 따뜻해요. 그래요. 그래서 이태백이도 어린 날을 이 근처에서 보냈고요. 이태백? 이태백? 네. 중국의 신? 이태백. 네. 달아달아 밝은 달아? 그렇지 이태백. 이태백이 놀던 나라. 네. 이태백도 이 근처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요. 동쪽 사람이 아니라 이쪽 사람이에요? 중국에? 네, 태어난지는 좀 이태백이 불분명한데 어린 시절 달아달아? 여기서 보냈어요. 노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여기서 이시쿠에서 조금 가게 되면은 그래요. 토크목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 지역은 옛날이 아니죠. 당시에 당나라 때 네. 당태종 이후에 이때 당고종 이 무렵에 여기 보게 되면은 그 당나라 진출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당현종 때는 네. 여기가 당나라의 중요한 데가 됐죠. 그래서 당나라가 고선지도 진짜 국제적인 나라네. 젊은 날에 이시쿨 통과해가지고 네. 토크목 있었어요. 아 근데 이 이시쿨호 여기에 이시쿨호에 무슨 도시 흔적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바이쿨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시쿨도 이런 지역에 이렇게 거대한 호수가 있잖아요. 네.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가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물고기가 많이 잡히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여기는 온도가 열해니까 따뜻하겠지. 따뜻하잖아요. 네. 그럼 과일이 잘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일찍부터 많은 사람이 정착해서 스키타인들도 정착했으니까 그랬겠다. 스키타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대한 고분군들도 많이 있죠. 네. 그 여기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거주하면서 그랬던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물속에 물 가까운 데는 이렇게 가라앉았을 때 도시락은 얘기하기 힘들지만은 유적들이 발굴돼서 지금도 발굴될 유물들은 이시쿨에 있는 촐파나타 박물관이나 아니면은 수덴 비슈켓 박물관에 가면 전시가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네스토리오스교라고 잘 아시잖아요. 기독교 한 분파. 그들이 박해를 받아가지고 동쪽으로 쭉 와서 중국을 거쳐가지고 심지어는 우리도 왔다는 주장들이 있지만 일본까지는 가요. 그런데 그들이 머물렀던 흔적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전설도 남아 그게 있는데 몇 년도쯤이죠? 시대적으로 따면 그 기독교 네스토리오스는 분파가 우리가 말한 이제 5세기, 6세기 요 정도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이쪽으로 온 기록들이 있어요. 주장을 많이 하는 거죠. 전설도 네. 남아 있고. 네. 아니 근데 여기에 뭐 무슨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유적이라든지 아니면 뭐 유물 같은 것들이 우리와 연관이 있다는 그런 비슷한 거 혹은 뭐 네. 우리의 좀 기원이 될 만한 거가 좀 있습니까? 카자흐스탄에도 일부 있지만은 유독 키르기스탄에 많은데 무덤 앞에 가면 우리만은 하루방이 있어요. 하루방? 네, 제주도에 있는 하루방? 예, 하루방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그런 돌로 만든 장승들이 새져 있어요. 약간 수호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수호신일 경우도 있고 무덤에 묻힌 사람의 얼굴일 수도 있고 또는 그가 배운 적장일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일단 거기 가면 그 앞에는 발발 또는 불불이라고 불려지는 석장승들이 서 있어요. 발발 불불? 예, 발발이나 불불이라고 지역마다 좀 달라요. 이거는 제가 철포나타 박물관 앞에서 찍은 건데요. 이런 것들이 무수히 많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이를테면 또 그 돌무덤들이 돌로 만든 제단들이 있잖아요. 네. 돌을 쌓아가지고 큰 제단을 만들어요. 네. 돌로 만든 제단. 그리고 이제 이런 여긴 주고 제가 철판에다 암각화군에서 찍은 건데요. 암각화. 네, 암각화가
보통 페트로글리프스 그래서 돌에 새긴 거를 또 암각화로 예, 번역을 해서 써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암각화가 많지만 특히 많은 데가 이 중앙아시아 지역이에요. 이게 카자흐스탄의 키르기스탄과 접경한 지역, 그다음에 키르기스탄 지역 여기에는 암각화들이 집중돼 있어요. 엄청나게 좋고 어마어마한 것들이 알타이 지역도 몽골 지역도 있는데 예. 가장 우리가 가슴에 와닿고 크고 확실한 것들은 지금 그 알마티 쪽에서 그리고 이식을 거쳐가지고 여기 키르기스탄 지역에 많이 있어요. 근데 암각화들 보게 되면은 암각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돌로 만든 제단도 있고요. 암각화가 엄청난 거죠. 근데 암각화가 우리랑 관련이 있나요? 암각화 자체는 현재 우리나라는 암각화가 많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현재 1971년쯤에 울산의 반구대 암각화가 발견됐거든요. 네네네네. 그리고 그게 세계 문화유산에 최근에 등재가 그렇죠. 됐어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 암각화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계속 발굴이 되고 있어요. 고령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서 암각화들이 발견되고 포항에서도 칠폴이라든가 등등해서 또 다른 형태의 암각화들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암각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기 힘든데 네. 학자들이 당연히 자생설도 있지만은 어딘가 연관을 주장하잖아요. 예. 그랬을 경우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쪽과 연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도 암각학회 회원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갔지만은 암각학회가 집중적으로 조사하기도 했었던 거죠. 그랬을 경우에 이들의 암각화 우리가 어떤 유사성이 있을까? 유독 그런데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 네? 유독 암각화가 많은 이유가 거기는 전부 다 돌이잖아요. 바위가 주변에 워낙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널린 게 돌도 많고, 캠퍼스가 바위니까. 그다음에 돌이 가지고 있는 영혼성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옛날에 거기 사람들은 뭔가 글을 써야 되는데 책이 없잖아요. 종이가 그렇죠. 그 그러니까 그 본능인 것 같아요. 바위에다 뭐 새기는 거는. 그렇죠. 그래, 우리 북한산 갈 때 보면 그거 자기 이름 한국은 새기고. 자기 이름도 새기고 건국 신화도 새기고 좋아서. 토템도 새기고 그래서 어. 이슈크리라든가 카자흐스탄 이런 데 보게 되면 뭐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를테면 말도 새기고 사냥도 새기고 눈 설표도 새기고 그럼 그리고 사슴 꽃사슴들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꽃사슴? 예, 사슴의 뿔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 다양하게 만듭니다. 이 사람들이 예술적 감각이죠. 보면 알겠지만은 일단 말 있을 때 말의 뿔이 굉장히 깁니다.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유니콘처럼. 말의 뿔? 네, 말의 뿔이 길게 난 거죠. 이거 뭐냐 유니콘이거든요. 말은 원래 뿔이 없잖아요. 없죠. 신앙이죠. 그리고 태양신 같은 경우는 사람인데 얼굴이 태양으로 돼 있어가지고요. 네. 양쪽으로 빛이 반사로 나가고 이런 태양신들도 많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암각화에 관한 연구가 아직은 덜 이루어졌는데 암각화가 무지하게 발달한 거죠. 전 세계 약 3만여의 암각화 지대가 있다고 보고서가 나와 있어요. 굉장히 근데 많습니다. 저 지역에 제일 많이 밀집해 있다. 키르기스탄에 가면 사이타말루 고분군이 굉장히 많이 5천여 개 정도가 있는데요. 여기도 좀 이 철포나타는 2천여 개라고 그러는데 이건 사람들이 가는 철포나타 6개 지역 가운데 하나만 보는 거예요. 철포나타. 네, 철포나타는 동네 이름이에요. 이시크로스의 가장 중심 도시는 철포나타다. 네. 근데 철포나타에 가면은 이렇게 암각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공원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것만 보지만은 이 지역에는 6개의 암각화군이 있어요. 군이 6개. 네. 모여 있는 예, 굉장히 많죠. 여기 2천여 개가 있거든. 요 철파나 요 지역만. 대단하다. 그런데 옆에도 있고 그래 가지고 6개가 있는 거죠. 뭐 물론 연구는 더 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그리는 주제가 비슷하다든지 아니면 그린 화법이 비슷하다든지 네. 뭐 그래야 이제 우리랑 그래도 공통점이 좀 그렇죠. 있나 할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돌에 그린 그런 거는 아니죠. 사실 전 세계 뭐 워낙 많을 그건 테니까. 예리하시다. 암각화의 소재가 있죠. 네. 이랬을 경우에 기마에 연관 것들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동물 문양 중에서도 초원유목문화권에서는 동물 문양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미술용어로 주믹 스타일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 동물을 특별하게 스키타이 문화권만의 독특한 문양 방식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 암각화에 많이 표현이 돼 있어요. 예, 그런데 그것이 우리는 암각화에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비슷한 것들이 문화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주믹 스타일에. 네네네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태양과 해와 연관된 것들 이런 것들이 거기 표현했잖아요. 네. 근데 우리에게서도 그런 게 있는데 우리가 발견이 좀 안 됐거나 키르기스탄의 수도는 어디죠? 키르기스탄 수도는 비슈케크라고 그러는데 비슈케크. 예, 비슈케크라는데 이게 이를테면은 그 주머니란 뜻이에요. 주머니? 네, 주머니. 예. 이 사람들이 뭔가 할 때 음식과 술이라든가 이런 만들 때 쓴 주머니를 비슈케크라고 그래서 아하. 키르기스탄이 독립하면서 수도를 비슈케크에다 정하고요. 예. 그다음에 독특한 거는 그 사람들의 국기를 보게 되면은 그게
우리 유르타라 그런 게 있거든요. 네. 유르타? 예, 러시아에서는 유르타 그러고요. 몽골에서는 이제 빠오라고도 하고요. 이 다양한 명칭으로 불려지거든요. 그런데 또 게리라는 명칭도 불려지고. 뭐 어떤 문양인 거예요, 그게? 그건 천막.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게르, 천막을 게르. 예. 걔를 잡았잖아. 똑같 게리나 잡았잖아. 빠오나 유르타나 같은 거예요. 지역마다 동그란 문화가 그- 달리 부르는 건데 천막. 텐트. 근데 보게 되면은 거기에 텐트를 치게 되니까 당연히 나무를 엮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네, 나무를 네. 엮고 그런 나무 모양을 이렇게 국기로 채용했는데 유라시아식의 자체 문화가 있어요. 제가 네. 말씀드렸듯이 유라시아는 7개 권역으로 제가 나누고 있고요. 네. 길은 동서만 6개에다가 남북으로도 길이 많아요. 그리고 생태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고유한 문화가 있고요. 문화도 우리가 말하는 구석기 문화라든가 신석기 문화를 빼더라도 네. 보통 5,500년부터 시작하는 청동기 문화 있잖아요. 이 청동기 문화도 지역마다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종족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서쪽에 있는 코카사이드 계통의 백인종도 있잖아요. 그렇겠죠. 그런데 동쪽에는 몽골로이드계의 황인종이 있잖아요. 그 만나는 데가 지금 중앙아시아잖아요. 그 중앙아시아 쪽에는 100여 개 이상의 종족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들이 얼마나 수많은 나라들이 명멸했겠습니까? 조그만 나라들은 명멸했고요. 그다음에 반드시 동쪽이나 서쪽이나 또는 서북 쪽에서 대제국이 세워졌을 때는 중앙아시아를 반드시 영토화시켜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서쪽을 보게 되면 먼저 페르시아가 있잖아요. 뒤로 해서 알렉산더가 오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먼 훗날에 몽골. 가게 되면 8세기쯤 가게 되면 8세기쯤 가게 되면 먼 훗날 8세기쯤 가게 되면은 누가 옵니까? 이슬람인들이 오죠. 아랍인들이 오니까 아랍인들이 아바스 왕조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동쪽을 보게 되면은 그 이전부터 왔겠지만은 우리가 역사상으로 볼 때는 흉노의 세력대 북흉노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게 되면 고란 몽골족에서는 유연이라는 나라가 이걸 통과해서 지금 발칸반도까지 가잖아요. 네. 이게 다 거기 통과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돌골족, 거기에 서돌골 지역의 핵심 지역이 지금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서돌골 지역이에요. 몽골이 들어와가지고 아시는 것처럼 몽골 제국에 있으면서 특히나 거기가 오늘날 러시아는 킵차크 항국, 예. 지금 우리가 있는 차가타이 항국,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서쪽은 서아시아 쪽은 일항국. 그러니까 몽골인들이 한번 지배하게 되잖아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리고 제가 중간에 빼먹었는데요. 거란족이 있죠. 거란족. 네. 우리 거란이 어떤 존재입니까? 고려 전 그걸 초기부터 좀 해서 배우고 싶어요. 발해를 거란에 멸망시켰고 대해서. 예. 그다음에 서희가 단판에게로 물리셨지만은 결국 쫓아 들어왔던 이 거란족이 있었던 나라가 요 나라잖아요. 그렇죠. 요 나라가 꽤 100여 년 동안 굉장히 강력한 나라고요. 네. 우리가 말고는 중국 화북증의 문화는 요 나라 사람들이 틀을 놓은 건데 그때 결정 역할한 사람들은 발해 유민들이지만 예. 근데 요 나라가 붕괴되면서 결국 금나라에서 멸망당하잖아요. 그 무렵에 멸망의 징후를 느끼고 야율대석이라는 왕족이 탈출을 해요. 북쪽으로 탈출해가지고 다시 중간에 평온을 해가지고 오늘날의 키르기스탄 지역까지 가는 거예요. 아. 그게 이시크로스 있잖아요. 이시크로스 한쪽 끝에 가면 발라스사군이라고 있어요. 그 전에 고선지가 있던 곳이에요. 근데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라를 건설해가지고 나중에는 제가 있었던 사마르칸드 지역까지도 거기가 거란족의 나라예요. 그 용어는 카라키타이. 카라는 검다 크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큰 거란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중앙아시아 가면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키타이 너 중국서 왔냐? 아니면은 자폰, 일본인이냐? 나 한국인이다 그러거든요. 그만큼 키타이란 말은 캐세 패스펙에서 보듯이 중국인을 대표하는 용어인데요. 카라키타이가 캐세이가 그거구나. 네, 카라키타이가 바로 200명 되는 부하들을 거느리고 와서 이시코로스 바로 위쪽에 있는 발라사군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세워서 오늘날의 중앙아시아 전체를 나가 대제국을 세워요. 이게 중앙아시아 메커니즘이거든요. 그게 거란의 후예들이라는 거죠, 그게. 거란 후예가 아니라 거란족이에요. 거란족.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거란족에 200명 되는 남짓한 사람들이 가서 중앙아시아 석권하는 카라키타는 대제국을 세우는데 이게 인류의 역사거든요. 이게 중앙아시아를 비롯한 유라시아 메커니즘이거든요. 그럼 우리도 그런 사고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문화는 그냥 한 군데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중국 문화 일변도가 아니라 유라시아 전 지역과 연결이 되고 있고 오기만 합니까? 가기도 하는 것이죠. 아니 거란족이 고구려 지배를 받던 거란족이 가서 카라키타인 대제국을 세우고 제가 거란족의 후손이라고 자처하는 마을을 제가 가서 유튜브로 만들기도 했어요. 본인들이 아직까지도 거란의 후손이래요.
이런 사고 확장이 네네네. 필요한 거죠. 꼭 막 어마어마한 인구, 어마어마한 영토로 전 세계 대제국을 건설하는 게 아니고 그럼요. 적은 인간들과 뭐 어떻게 가능했을까? 의지로도 가능한 그래서 그게 것이다. 요즘 나온 새로운 문명의 이론들이에요. 예. 지금 4대 문명은 3대 문명은 거의 200년 전에 나온 얘기고 100년 전에 4대 문명권이 된 거고 중국의 황하 문명이 덧붙여서 지금은 20개 이상의 문명권을 얘기를 하고요. 네, 더 많이 네. 만들고 학자들이 아. 문명의 개념과 기준이 달라졌고요. 네. 네. 윤명철의 유라시아 오디세이가 이제 중반을 넘어서고 있거든요. 예. 요걸 딱 정리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재밌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 아닌가 이런 오해들이 있는데 윤명철 교수님이 K 히스토리예요. 네. 아니, 이게 좀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네. 우리나라에서 다 뻗어나갔다 이게 아니고 그건 아니죠. 아니고 바이칼이라는 오히려 많이 들어왔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도 바이칼이라는 갔다. 곳에서 같이 이게 뻗어나간 그러니까. 거잖아요. 뭐 중아시아라든지 8+. 네, 8+ 알파 얘기를 그렇죠. 통해서 왔지만 그러나 우리도 갔다는 가정을 제가 하고 찾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사료와 그리고 고고학적인 유물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론 통해서 네. 제가 하는 거니까 비교적 신빙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키르기스탄은 요 정도. 키르기즈스탄 예. 여기 이제 오늘 한번 살펴봤고요. 굉장히 산악 지역 우리랑 또 공통점을 암각화라든지 몇몇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네. 키르기즈스탄 봤고 다음 시간에 저희가 네. 타지키스탄 네, 여기 네.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보고 싶다 키르기즈스탄. 아 키르기스탄 가려면 어디를 통해서 갑니까? 직접 직항이 생겼어요. 비슈케크까지. 그래요? 네. 인천 비슈케? 인천에서요? 네. 와. 직항이 있어요? 얼마 걸려요? 뭐한 8-9시간이 7시간 왜냐면 걸리겠지 제가 뭐. 사마르 타슈켄트까지 7시간 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슈케크는 덜 걸리죠. 덜 걸리겠죠. 오. 6시간이면 갈만한데? 그래 발리 같은 데 가도 한 6시간 걸리잖아. 네. 한번 그럼 여기 직항으로 가도록 가봐야 하겠습니다. 되겠다. 키르기스탄은 누구나 가고 싶었는데 어떻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시크로스. 너무 예뻐서. 네. 이시크로는 참 아름답고 천산도 아름답고 가서 진짜 물가 싸고요. 물가 싸고. 네. 딱 열흘만 호숫가에서 탁 거긴 가가지고 이시크로 책임지면서 가서는 원래 쉬는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집사람이랑 가서 거기서 쉬면서 조사하는 아유 너무 그러니까 뭐 반갑겠다고. 숙박 시설 이런 거는 문제 없어요. 오히려 좋아요? 지금 사람들이 와서 너무 많이 와서 아 오히려 처음 다닐 때는 뭐 아주 유명해져서 예. 유럽인들 많이 와요 러시아. 러시아 사람들이 오는데 유럽인들이 오게. 제가 중앙아시아 스위스라고 그러잖아요. 예. 제가 보기에는 못지 않아요. 그 좋습니다. 우리 왜 스위스에 가면 추리호수 있잖아요. 아유 스위스 너무 비싸. 근데 너무 비싸. 비싸기도 하지만 너무 제가 비싸. 보면 이슈클 절대 못지 않아요. 너무 비싸. 음식 물빛이 맛있죠? 달라요. 음식 맛있죠 여기? 맛있죠. 네. 그 바이칼 같은 경우는 물빛이 붉은 검은 청빛이에요. 근데 이슈클은 연한 밝은 빛이. 아 좋다. 음. 29로 가겠습니다. 신혼여행 가기 괜찮습니까? 그렇죠. 신혼여행 가겠습니다. 그리고 K 뭐 어마어마하죠. 아 그렇습니까? 한류. 바로 그럼 또 거기서 한류 경연대회도 열리고. 아하. 한국 우리 사람들 가면 인기 많죠? 그럼요. 내년 늦봄에 가기로 했으니까 기대하십시오. 우리 진짜 여행 상품 하나 만들자. 네. 자, 그러면 오늘은 키르기즈스탄 윤명철 교수님과 함께 방문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타지키스탄 가보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